세계 경제와 금은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금은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금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FOMC 회의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금리 결정이 이루어졌었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이 두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떠한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지수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로 가시면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물가지표는 물가지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이번 주는 이제 더 큰 경제지표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11월 15일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란 생산자의 관점에서 물가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게 시장에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고 금은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제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인상되어 현재 금리는 4%가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예측한 대로라서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은행 의장인 파월의 말이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여기서 파월은 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생각했던 금리 목표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긴축의 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이전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시장은 크게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날 하루 만에 금의 경우 약 3%가 상승을 하였고 은의 경우 약 8%에 가까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긴축 기조는 물가가 잡히거나 혹은 고용시장이 무너져야만 끝낼 것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는 무엇이 있고 그로 인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바로 목요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줘야 시장은 연준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를 살펴보면 7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난달 8.2%였는데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8.0%로 전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치만큼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좋게 받아들일 텐데 만약 예측치보다 더 하락한다면 시장은 크게 반응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근원 CPI인데요. 근원 CPI는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입니다. 이 지표의 경우는 8월을 기점으로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게 꺾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근원 CPI는 6.6%였는데요.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6.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PI도 하락하고 근원 CPI도 하락한다면 시장은 분명 큰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고용지표도 하나 발표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게 높게 나온다면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경제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전보다 높게 나오는지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1만 7천 건이었는데요. 이번 달 전문가들의 예측은 22만 건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예측치만큼 나온다면 큰 변화는 없겠지만 만약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치가 나온다면 시장은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 보면요. 다음 주에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는 화요일에 있을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생산자의 관점에서 본 인플레이션 지표인데요. 흔히 소비자 물가지수를 약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살펴보면요. 7월의 고점이었던 CPI와는 다르게 이건 4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하락세가 더 지속되어야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 이번 달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시장도 호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8.5%였는데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8.4%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와 비슷하게 이 PPI도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가 있는데요. 근원 CPI는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원 PPI는 4월을 고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져야만 시장이 안도하며 상승하는 데 영향이 미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지난달 7.2%였던 것이 이번 달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7.3%로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연준의 긴축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받아들일 것이기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는지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캘린더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될 지표들의 핵심은 물가인 만큼 인플레이션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경제지표 발표 이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